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별주 투자로 인한 부담과 단점 및 ETF 장단점을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 투자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주식을 매수하는 겁니다. 국내 코스피 1위 2022년 4월 21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약 398조에 달하는 삼성전자는 약 6만 7천 원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라도 가지고 있으시다면 주주총회에 가실 수도 있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주주총회에 나가고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최소 해마다 은행이자 이상의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며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지속될 경우에 매도하여 손실을 확정해 손해를 보시기도 합니다. 국내보다는 예로 최근 하락 이슈를 보인 미국의 스타벅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소개하시고 또 알고 계신 내용이시지만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스타벅스 하워드 슐츠 복귀로 인한 자사주 매입이 중단됩니다. 자사주 매입 중단 소식과 함께 스타벅스 주식은 약 11% 정도 하락을 하게 됩니다. 스타벅스 자사주 매입 중단 이슈는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스타벅스 대차 대조표를 보면 총 자본이 2019년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며 이는 주식 발행 상환 승계를 보시면 마이너스로 지금 자사주 매입을 상당하게 2018년부터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지 않더라도 2020년에 이미 스타벅스는 자사주 매입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앞으로 3년간 200억 달러 규모의 배당 및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당시 지출액의 3분의 2는 자사주 매입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는 2022년 상반기에 약 3.5조 원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을 하며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하워드 슐츠가 복귀하며 자사주 매입을 중단을 발표합니다. 자사주 매입 중단은 악재가 아닙니다. 짧게 보면 자사주 매입 중단은 악재이지만 길게 보면 기업을 위한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며 이로 인해 주주는 주가 상승으로 인한 차익과 배당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기업의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총 자본이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 부채가 쌓여가면서까지 자사주 매입을 유지했다면 그 회사는 결국 제품 개발이나 영업 등에 사용하는 자금이 줄어들고 파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스타벅스 자사주 매입 중단은 이미 예견된 악재입니다. 재무제표를 보시다시피 이미 총 자본은 마이너스였고 2020년에 자사주 매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만일 개별주에 투자를 하셨다면 스타벅스를 매수하셨다면 상시 재무제표나 스타벅스에 관련된 뉴스를 찾아보시면서 미리 예견된 악재를 발견을 하셔서 그에 따른 위험에 대비를 하셨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스타벅스니까 내가 즐겨 마시니까 이미 우리 생활에 익숙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스타벅스는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이유만으로 스타벅스의 모든 자본을 투자하셨다면 적지 않은 손실에 피해를 보게 되셨을 겁니다. 다른 예로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금은 $10,000이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에 투자금 대비 30%, 30%, 40%를 각각 투자하셨을 경우에 한 종목, 아마존은 단일 주가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해당 비중에 맞는 투자를 하실 수 없게 됩니다. 개별 종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계적 매수 매도를 통한 리밸런싱입니다. 만일 아마존이 주가가 상승해 $3,000에서 $5,000로 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50로 하락한다면 아마존을 일부 팔아서 떨어진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충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지금 단일 주가가 너무 높을 경우 해당 주식을 처분할 수 없어서 리밸런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계적 매도 매수를 통한 리밸런싱은 특정한 날짜 또는 특정한 시점에 주가에 상관하지 않고 매매를 통해서 비중을 조절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락장이 횡보장이 지속될 경우에 어떤 심리적 압박, 더 떨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더 횡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리적 어떤 압박에 의해서 제때에 리밸런싱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또 손실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개별 주식으로 인한 단점을 해결해 주는 게 바로 ETF입니다. ETF는 다양한 산업 섹터로 종목을 구성하여 정해진 지수에 따라 기계적으로 리밸런싱을 합니다. 또한 주가도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을 정도로 낮은 상품이 많기 때문에 투자 유동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ETF는 다양한 종목, 다양한 산업 섹터로 구성되기 때문에 단일 종목에 비해서 그 상승 여력이 약합니다. 약 10년 동안은 스파이와 애플의 지금 백테스트 결과를 보면 스파이는 해마다 약 15%, 애플은 해마다 약 30% 가까이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ETF와 개별주 장단점을 비교해보면 ETF는 적은 수수료로 리밸런싱을 해주며 개별주는 리밸런싱이 어렵습니다. 또한 ETF는 최대 하락폭이 낮지만 개별주는 주가 기대 상승률이 높은 종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ETF는 재무제표 및 이슈 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개별주는 재무제표, 또 그 기업의 이슈 등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ETF는 주가 접근성이 대체적으로 좋으며 개별주는 주가 접근성이 어려운 종목들이 있습니다. 또한 ETF는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주는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으며 이때 투자금은 전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ETF는 배당금이 개별주보다 낮지만 종목들을 다양하게 구성하기 때문에 배당 삭감, 배당 지급이 유예되더라도 구성 종목에 따라서 배당 유지가 지속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별주는 배당금이 ETF보다 높은 개별 주식도 있지만 배당 삭감, 배당 지급 유예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ETF는 산업 섹터 분산으로 사이클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가령 반도체 사이클이 왔다가 헬스케어 사이클로 넘어갔을 때 ETF는 다양한 산업 섹터로 구성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하락 없이 조금씩 수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주는 해당 섹터에서 사이클이 벗어날 경우에 손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ETF나 개별주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ETF 유연함과 투자 편의성은 개별주로 따라가기엔 어렵습니다. 개별주 투자로 지치셨다면 ETF 하나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켜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